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목줄을 조이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는 지금 폭풍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선택을 해도 막대한 피해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 오늘 최고위를 통해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김건희의 특검 시계가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빠르게 돌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감옥살이를 하고 현직 대통령의 부인 특검 논란은 이전에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김건희 특검은 국민적 여론도 높고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엄청난 폭풍과 민심 위반으로 국민의힘 총선에 기대난망으로 폭망할 것이다. 대통령 안에 한 명 구하고 정권 전체에 위험을 빠뜨릴 것인가? 윤석열의 아내 사랑이 아무리 극진한들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국민 10명 중 7명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됐으니 윤석열은 국민의 뜻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제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했으면 처벌받는 게 공정이고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이 된 윤석열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으며,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는 내용 꿈도 꾸지 마라 라고 후려쳤고, 서은숙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검찰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윤석열이 취임한 지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는데 이 1년 7개월도 문재인의 검찰 시대냐? 이제 김건희 리스크의 시간이다. 이재명 당대표를 6번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김건희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은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 중 상태를 유지만 하고 있으니 국회와 야당이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강도를 높여가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더 불타오르도록 맹공세 펼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건희 부부 또 3박 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내 살 길 찾아야겠다는 그런 심산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우리나라 정상이 네덜란드에 방문하는 거 1961년 수교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방문, 왜 하는 걸까요? 겉표면적으로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지난 7개월 동안 외교를 통해 보여준 것, 퍼줄 것 다 퍼주고 얻은 실익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호구 외교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이 반도체 동맹을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동반하고 가서 투자 유치를 요청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투자 유출이나 안 하고 올런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움직이는 핵폭탄 아닙니까? 거기에 김건희는 이번에 또 무슨 사고를 치며 국제적 망신을 당할까? 그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천공이 김건희는 해외로 막 돌아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어쩌면 그렇게 천공의 주문대로 잘 움직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가운데 국힘당은 어떻게든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인재 영입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새 같은데, 지난번에는 장밀한 후임으로 이영표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가 이영표가 고사를 해서 망신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총선 영입 후보에 축구선수 박지성을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이 장밀환과 박지성 그리고 박문규 산자부 장관을 수원과 오산에 배치를 해 경기 남부벨트를 탈환하겠다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지도가 있다 싶으면 막 갖다 붙이는데, 잘하면 손흥민도 당대표 시킨다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괜히 그들에게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고
낙인 찍는 이런 식의 인재 영입, 그러니 국민의 짐이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준석 전 당대표 오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국민의힘 의석수에 대해서 지난달쯤에 제가 한 100석 언더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뒤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량적인 것들을 합쳤을 때 83석에서 87석 사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17개로 예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이 말하는 83석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석수입니다.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부울경에서도 서울 못지않은 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준석의 예상입니다. 곳곳에서 수많은 정보를 받고 있는 이준석의 예상,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변수 역시도 많습니다. 긴장해야죠. 최근에 이낙연과 수박계들이 연거푸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데 오늘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의 행보를 두고 전형적인 사쿠라 노선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독재가 그어놓은 그 위에서 그 운동장 안에서 노는 것이 사쿠라 노선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민한당 이후에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 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 없다. 지금 시대 정신은 국민들은 뭉쳐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견제하라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당내 문제에 돌리거나 또는 시대 과제가 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것이 전형적인 사쿠라다. 정치인 이낙연의 정체성이 뭔가를 묻게 된다. 이낙연이 윤석열도 이재명도 답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경선에 패한 분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다.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이런 자기 혼선과 경선 불복, 부패정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신당을 하려면 나가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후려쳤습니다. 아주 그냥 시원하게 말 잘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의 탈을 쓰고 탈당을 한 해 만에 신당을 한 해 만에 그만 떠들고 나가라. 그리고 하던가 말던가 네 알아서 해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제 이원욱 토크 콘서트에서 이재명 대표를 너라고 지칭하는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서 너 밑에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라고 입을 털었는데 그러면서 뭐하러 여태껏 민주당에 처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이 자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경선 불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영찬이 이낙연에게 승복선을 하지 말라고 급하게 전화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결국 저들의 행위는 김민석 의원의 주장대로 경선 불복의 일환이다. 고로 해당 행위로 당장이라도 징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